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을 전해드립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 트렌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째 하락하면서 1780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장에서만 무려 5%나 급락하면서 500선은 물론이고 480선에 겨우겨우 턱걸이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축소하겠다 시기를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급냉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에서도 중국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까지 불거지면서 속수무책으로 증시가 빠지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거의 패닉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어제 시장 대응하기 참 어려우시죠?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사실 오늘과 같은 시장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대응 자체를 논의하는 게 불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의 손절 물량이 오늘 코스닥 지수 급락의 원인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만 죽어나는 장세고요. 오늘 선물 시장이 또 출렁이기도 했었습니다. 주문 실수로 추정이 되는 대량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 하는데요. 장중 그러니까 오후 2시 20분쯤이었나요? 대규모 선물 순매수가 유입이 되니까 코스피도 낙폭을 급하게 줄였다가 다시 빠지는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시장 대응하기가 어려운데요. 어려우니까 공부에 더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저희 대박플러스 시즌2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강의해주시고 종목 공개까지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샘플러스의 이상로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도 대박플러스 시즌2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방송 보시다가 강의에 대한 궁금증 생기시면 주저 마시고 연락주세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이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질문 올리실 수 있습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 훌륭한 샘플러스 전문가들이 답변 달아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강의하면 전문가들께서 강의 자료도 주시잖아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 PPT 자료까지도 참고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알찬 강의와 함께 종목 공개까지 지금부터 시작해봅니다. 예, 미국과 중국발 악재로 한국거래소에서는요,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시에 대응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기도 했었고요. 또 증권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고액자산가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시죠? 이분들이 1750까지 지수가 빠지면 저가 매수에 동참하겠다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증시에 대해서 포기하는 마음으로 관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리적인 부담감 때문에 사실 증권사로 걸려오는 전화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지가 참 궁금한데요. 이상로 전문위원님, 네. 오늘 시장 대응 어떻게 하셨고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짜실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일단 시장 상당히 힘드셨을 건데요. 지금 시청자분들 그리고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소주 한 잔 마시러 갈 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좀 더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시장에 한번 키워드를 한번 잡아본다면 저는 이렇게 뽑았습니다. 바로 못 믿을 빅2라고 한번 뽑아봤는데 그만큼 버냉키의 발언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하락 여파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와중에 이번에는 한 번 더 기대런덕이었죠. 우리나라의 상당한 기대런덕이었던 중국의 신용 경색에 대한 우려감이 악화가 되면서 시장을 상당히 급락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시장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시장은 크게 과민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중국 증시 자체가 5% 이상 빠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장중에. 그런 모습을 같이 보면서 우리나라의 증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도 크게 요동치는 시장의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결과론적으로 한번 보시면 일단 중국 증시 자체는 반등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어차피 마이너스로는 마감을 했지만 지금은 다시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다만 중요한 부분은 코스피라든지 아니면 코스닥 자체가 지금은 하방 경직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 가지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증권사에서도 주문 실수가 나오는 것은 바닥권을 향하는 그런 징후가 아닌가
그런 우스갯소리도 좀 많이 나오는데 예.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당황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잘못한 게 없고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급에 의해서 그리고 외국인의 어느 정도의 매도세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어느 정도의 기간의 로스컷에 의해서 좀 많이 빠지는 분위기였고 거기에 대해서 내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급하게 오늘 종가 매매를 할 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바닥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자.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 달려가더라도 크게는 못 달려갑니다. 어차피 지금 1%, 2% 좀 더 낮게 살려고 우리가 바닥을 먼저 논해서 들어가시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라리 수급적인 부분 다시 한 번 더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그때 사셔도 절대 늦지 않다는 거. 어차피 주식은 때와 타이밍이 일치를 해야지 수익을 나겠죠. 지금 한번 보시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도 상당히 많이 빠졌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1%대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 한번 같이 볼게요. 코스닥 한번 같이 보시면 금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5.4%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와 정말 이게 정말일까라는 생각도 상당히 많이들 하셨을 건데 제가 내일 반등이 나온다는 보장은 못 해드릴 것 같아요. 대신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투자 심리 자체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악화되어 있는 와중에 우리는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시는 전략. 그래서 내일 수급적인 부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수와 매도가 들어오는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대외적인 부분 그리고 어느 정도 방지책이 있다면 그 방지책을 우리의 심리 자체를 꺾어줄 다시 한 번 더 상승시켜줄 그런 확고한 어느 정도 방지책이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중국 증시가 이틀째 급락하다가 장 막판에 낙폭을 거의 다 줄이면서 마감이 됐다라는 거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다 말씀을 주셨었고요. 또 이제 증권사에서도 주문 실수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만큼 시장이 어떤 이제 변곡점을 향해서 지나가고 있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도 주셨습니다. 기대를 해보면서요. 내일 반등이 나올지라도 급하게 들어가지는 마시고요. 바닥을 확실히 확인을 해준 이후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의 시황과 키워드 분석을 먼저 해봤고요. 이제 지난주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은 과연 흐름이 어떨지 AS 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S&T중공업, 성우전자 이렇게 두 종목을 주셨었습니다. 장이 어려웠어서 아마도 힘들었을 것 같긴 한데 네, 대응 맞습니다. 전략 좀 짜주세요. 예, 일단 S&T중공업 같은 경우에 2주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생각을 했던 손절가가 13,100원이었죠. 하지만 13,100원대를 같이 보시면요. 13,100원을 이탈하고 나자마자 갭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제가 손절가로 어느 정도 염두에 둔 가격대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시장이 악화가 될 때는 그때는 더욱더 크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손절가를 좀 더 짧게 잡아 드렸던 거고요. 시장에 장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시청자분들의 구원자는 될 수 있겠지만 저 또한 천하제일의 명장은 아니겠죠.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대신에 제 딴에는 노력을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손절선을 짧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혹시나 지금까지도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손절 타이밍을 놓쳐서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렇게 빠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시장에 의해서 이렇게 빠졌다면 그래도 내 계좌에는 마이너스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빠지기 전에 먼저 손절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변한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 회사에 대한 가치가 안 변했을 때는 시장 자체가 턴할 때까지는 이미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된다는 말밖에 제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욱더 하락을 하게 돼서 12,000원을 깨는 상태까지 온다면 그때는 전량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 다른 종목군 시장의 트렌드 다시 시장이 상승할 때 갈 수 있는 종목군으로 다시 이 방송을 보면서 콜렉트하는 그런 습관을 좀 더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 성우전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성우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3,895원으로 시장이 끝났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손절선으로 매수가 같은 경우에 4,600원이었고,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400원을 제시해드렸습니다. 4,400원을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적인 지지와 저항권이 있을 때 그 지지선 자체 마지막 마지노선이 4,400원이었고요. 그 지점을 이탈할 시에는 갭 하락과 더불어 큰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가격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격대를 한번 보신다면 오늘도 거래량은 어느 정도 밑에 보시면 나오는 모습이 출회가 좀 됐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 자체는 최근 들어서 바로 삼성전자와 상당히 관련이 있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상당히 시장은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반등은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켜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시장 자체가 지금 코스닥 자체가 이렇게 478포인트까지 빠지는 거는 새로운 판을 다시 한번 짜자. 그런 의미도 저는 좀 강하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종목들 지금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리빌딩을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천하제일의 명장은 아니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의 길라잡이 구원자가 되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가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상로 전문위원께서 준비하신 강의를 들을 겁니다. 오늘은 어떤 강의를 들려주실지 잠시 뒤에 공개할게요. 5천만 국민들이 모두 주식을 공부하는 그날까지 주식의 기초부터 높은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아낌없이 공개하는 이 시간 이상로의 오주방 지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 5천만의 주식 공부방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 겁니다.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시점에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주식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건지 지금부터 들어볼 거니까요. 집중하시고 지금 강의 시작해 봅니다. 예. 네. 지금 오늘 장이 많이 빠졌다고 지금 술을 마시러 가시는 거나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건데요. 지금 이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내일 꼭 틀림없이 수익이 나실 겁니다. 제가 앞서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에 대한 매매 동향에 대해 언급을 안 해드렸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매매 동향에 대해 잠시나마 잊고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집중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같이 한번 보시면, 이건 이제 제가 고객들이나 회원분들한테 이제 제가 신호 같은 부분을 매일 보내드리는 부분인데 한번 같이 보시면요. 6월달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를 한번 같이 보시면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빠졌을 때는 파란색으로 기록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간이 되면 그때는 굿이 되겠고요. 대신에 어느 정도는 단기 트레이닝도 상당히 힘든 구간 그리고 스윙주도 상당히 힘들다고 할 때는 배드로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주간으로 나타내는 그런 신호고요. 우리가 신호를 봤을 때 지금 6월달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6월달 코스피 자체 중순까지는 두 번의 어느 정도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보셔야 되는 게 신호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배드 신호를 나타내고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제까지를 같이 보시면 한 번에 굿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굿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다시 배드를 좀 나타내는 부분이었고요. 하지만 이 굿일 때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다른 여타의 오르는 날과 달랐다는 거죠. 장 초반부터 빠졌다가 이제 장 후반에 갈수록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우상향 패턴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굿이라고 좀 표현을 했고요. 그 나머지 구간에서는 상당히 힘든 구간이었다. 그만큼 데이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지만 오버나잇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이틀, 3일 보유를 하고 난 다음에 팔려고 했을 때 그 신호 자체는 부정적인 신호를 아직까지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스닥을 또 같이 한번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좀 더 오르는 날이 많았는데요. 같이 보시면요. 6월 달부터 꾸준히 첫째 주는 배드를 나타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둘째 주로 보시면 시장은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가파르게 오는 와중에도 6월 10일, 13일에는 신호 자체는 굿으로 들어왔죠. 그만큼 스윙주를 했었다면 6월 10일 날 가지고 있던 물량 자체는 오늘 6월 13일까지는 허용이 됐지만 6월 14일부터는 우리가 매도세로 임해야 됐다는 거죠. 그럼 이 신호를 보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의 신호를 한번 보시더라도 꾸준히 지금은 배드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장 자체가 녹록치 않고 지금 시장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신호를 우리에게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좀 더
큰 수익, 그리고 이 종목은 절대 불변의 가치가 있고 그리고 실적 개선은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올라갈 거다. 시장이 빠지더라도 이 종목만은 올라가겠지. 왜냐? 나에겐 특별한 사람이고 그 주식 자체는 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주식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건데요. 일단 그런 생각부터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그런 생각부터 버리시고 주식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주진 않습니다. 항상 모질하게 수익을 준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익 실현을 하려고 100만 원이 되면 이익 실현을 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시장은 항상 96만 원 아니면 97만 원에 멈춰 있고요. 제게 갈등을 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신호를 보고 여기까지가 나의 복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시장은 어떤 신호를 주냐 하면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단에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개만 대표적인 부분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같이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의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어느 정도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종가 자체 동시효과가 2시 50분부터 다음에 3시까지 이루어지는 만큼 가격적인 조정 자체를 우리가 아닌 타인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스토캐스틱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기록을 했는 거는 제가 일부러 좀 지웠습니다. 그런 신호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호 자체는 아직까지도 바닥권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의 신호를 여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아시다시피 여기 한 번의 언덕이 있고 다음 언덕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 이런 신호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흔히들 다이버전스 현상이라고 하죠. 이럴 때는 주가는 좀 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를 좀 더 나타낸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을 이렇게 흔드는 원인은 누굴까? 그런 부분을 아셔야겠죠. 그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의 매도세는 꾸준히 진행이 되고요. 하지만 조금 아시는 분들, 중수 이상인 분들은 그래도 기관이 사는데 기관이 사는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오르겠지. 어차피 우리나라 기관이 좀 더 방어를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더욱더 똑똑하신 분들이 그럴 거고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1800포인트부터 2000포인트까지 올릴 때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 그리고 주식을 매수를 했던 가장 진범은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2000포인트 이상이 되면 누구의 매물이 나온다 했죠? 바로 주식형 펀드, 그리고 두 번째는 자문형 랩 물량이 나온다고 했죠. 그런 물량으로 인해서 기관의 물량은 거의 소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기관이 사는 물량은 어떤 물량이냐? 바로 신규 매수의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외국인이 파는 물량은 어떤 물량입니까?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있던 물량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외국인은 지금 파는 와중에 이게 과연 외국인은 손해일까요? 절대 손해가 아니겠죠. 외국인이 절대 손해를 보고 팔지는 않습니다. 그럼 외국인은 손해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에 사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손해가 돼 있다는 거죠. 대신에 기관이 사는 종목군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바로 운수 장비 업종에 대한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따 좀 더 기관과 외국인에 사는 종목군들을 비교를 하면서 좀 더 주포가 누군지 좀 더 알아보실 건데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어느 정도의 수급 자체가 긍정적으로 돌아서야만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더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코스닥을 한번 보시면요. 코스닥을 보시면 특별한 수급 주체도 없고 외국인도 좀 사는 것 같고 기관도 좀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왜 이렇게 빠질까요? 예?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파란색이 많을까요? 기관도 상당히 많이 샀고요.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빠진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처음부터 매수세에 가담을 했습니다. 가담을 할 때 이제 시청자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매일매일 주식을 사고 파시는 분들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 상승장이구나. 가겠구나. 오늘 여기가 바닥이겠다.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건데요. 결국에는 오늘도 5.4%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졌던 이유는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는 거죠. 같은 매수라고 하더라도 거기 안에서 돈을 보고 난 다음에 외국인이 190억치를 샀으니까 이날은 적극적인 매수를 들어왔다라고 하기에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은 66억 원을 샀기 때문에 외국인은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왔구나. 그리고 기관은 11억치를 샀기 때문에 소극적인 매수세를 보였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수는 없다는 거죠. 적극적인 매수세라든지 아니면 소극적인 매수세 자체는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이 많이 샀기 때문에 적극적이다. 그리고 적게 샀기 때문에 소극적이다. 이 부분이 아니고요. 거기에 매수 단가 그리고 매도 단가에 대해서 위의 것을 체결을 해야만 적극적인 매수세가 되는 거고 밑에 걸어 놓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극적인 매수세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의 금액으로 보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매수세가 누가 적극적이었는지 아니면 누가 소극적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종목을 보면 이 종목은 누가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였고 누가 소극적인 매수세를 보였나, 외국인이 오늘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이는 종목군이구나, 아니면 기관이 소극적인 매수세를 보이는 종목군이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한번 같이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요. 삼성전자의 호가 창입니다. 그래서 현재가를 좀 나타내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있겠고 종목 번호 나오고요. 거기에 우리가 오늘 매수 상위를 보시면 모건 스탠리가 지금 샀고 거기 신한금융 그리고 삼성 그리고 키움증권 순으로 지금 매수세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세를 본다면 CS증권, 한국증권, 현대증권 나타나 있겠고요.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조금만 더 집중을 해서 좀 들어주세요. 보시면 매수 잔량은 27,089 계약이 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매도 잔량 자체는 2,960건입니다. 매수세가 강하구나. 아니죠. 이것은 그냥 매도를 하려는 자들이 그냥 2,960 계약이 그냥 위에 여기에 떠 있는 합이라고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27,089 계약이 떠 있다는 거는 그냥 매수를 하려고 여기에 있는 총합 자체가 그냥 27,089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체결량은 뭡니까? 바로 사고 판 것에 대한 합의 나누기 2가 바로 체결량이죠. 그러면 여기에 떠 있다고 해서 지금 매수세가 강하구나, 주가는 우상향으로 올라가겠구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매도세 자체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이 주식은 곧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주가가 올라갈 때는 여기 선에 있던 부분이 바로 이렇게 해서 여기 매도 단가의 가장 높은 부분이 매수 단가의 가장 높은 부분이고 여기 이 부분이 매도 단가의 가장 낮은 부분이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외국인입니다. 지금부터 외국인이에요. 안 믿기겠지만 외국인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할 때 29만 7천 원에 100주를 걸었습니다. 29만 7천 원에 100주를 걸었습니다. 주가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자, 그러면 제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보유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129만 7천 원에 팔았습니다. 주가는 움직입니까? 움직이죠. 어디로요? 밑으로 탁 내려가겠죠. 129만 7천 원으로 되겠죠. 위에 이 주가가 변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셨죠?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130만 원이 위에 130만 원이 아니죠. 지금 그럼 130만 원이 여기 위에 있어요. 그럼 제가 다시 매수를 한다고 130만 원에
걸었습니다. 130만 원에 안 걸리죠. 대신에 그 위에 있던 129만 8천 원에 걸리겠죠. 그러면 주가가 움직입니까? 움직이죠. 어디로요? 위로 움직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외국인이 사면 주가가 오를 때가 많다고 합니까? 외국인들은 특징 자체가 적극적으로 매수세에 임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외국인이라고 모두 다 적극적으로 임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과 같이 외국인이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이 빠질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중요한 부분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들어오면 외국인은 밑에 걸어서 사는 게 아니라 위의 효과를 체결시키면서 주가 자체를 올리면서 산다는 거죠. 그러면 기관의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는 종목군 만약에 올랐다면 그 기업은 그 주가는 기관이 적극적으로 사는 기업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기관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만약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기관이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였는 겁니까? 아니죠. 기관이 그때 매수 호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밑에 방어만을 해줬다는 거죠. 방어만을. 지금 팔아라 하고 얘들의 밑에서 저가 매수세에 임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외국인이요. 만약에 오늘 시장을 봤다면 지금 1.2%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모건 스탠리가 오늘 들어왔어요. 그럼 모건 스탠리를 봤을 때 얘네들이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였습니까? 모르죠. 모르는 게 아니죠.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졌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얘네들이 그렇게 크게 적극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저점에서 더 이상 빠지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오늘 전략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신한금융은 오늘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였습니까? 아니죠. 오늘 삼성전자에 오늘 종목별 투자자를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 수급 동향이 어떻게 했었는지 보면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보시면 밑꼬리, 윗꼬리가 다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 종목별로 한번 보시면요. 순매수입니다. 순매수고요. 순매수는 바로 매수 빼기 매도, 혹은 매도 빼기 매수. 그래서 순매수, 순매도라고 하죠. 자, 기관은 샀습니다. 기관을 샀고 외국인은 팔았죠. 네, 팔았죠. 근데 주가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전날 6월 24일 날 기관은 샀습니다. 기관은 샀죠. 대신에 외국인은 또 팔았습니다. 다음 21일 날 주가는 빠졌습니다. 기관은 샀고요. 외국인은 팔았고요. 자, 기관이 지금 삼성전자를 주가를 올리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방어만을 하는 거죠. 저가 매수만을 담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를 사는 기관은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이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소극적인 매수세를 보이는 기관입니까? 소극적인 매수세를 보이는 기관인데 대신에 금액적인 부분은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외국인은 매도세를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은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은 적극적인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극적인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까? 적극적인 매도세를 보이기 때문에 150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내려올 수가 있었죠. 예? 받기 전에 내린다는 거예요. 받기 전에. 기관이 밑에 물량은 계속적으로 되지만 얘네들은 그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대놓는 대로 계속적으로 판다는 거죠. 자, 사람이 우리가 매수를 할 때요. 그리고 매도를 할 때 보시면 잠시만요. 제가
일단 삼성전자는 상당히 시청자분들 거리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제가 다른 종목군 한번 SK하이닉스로 가격대 비슷한 걸로 한번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SK하이닉스를 지금 매도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시청자분은 지금 현재가가 29,500원입니다.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오늘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29,500원에 파십니까? 아니죠.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죠. 지금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좋아요. 오늘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늘 플러스로 29,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주가가. 그런 상황에서 29,500원에 파십니까? 그거 안 판다는 거죠. 언제 파십니까? 여기에 걸어놓죠. 29,550원. 빨리 내 거 사가.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샀던 누가 있을까요? 그거는 그날 또 봐야죠. 누가 적극적으로 사나? 여기 29,500원에 곧장 체결시키는 사람은 잘 없다는 거죠. 사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자체가 빠지는 데 이유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서 가격적인 부분으로도 외국인이 지금 팔아도 손해가 안 난다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같이 한번 차트를 보면서 역사적인 관점으로 넘어갔을 때 누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부양을 시켰나? 누가 적극적으로 삼성전자를 올렸나?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제가 잠시 준비는 항상 하죠. 준비는 항상 돼 있고, 대신에, 자료는 머리에서 나오는 걸 그대로 그냥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좀 더 탄력적인,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생동감 있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곧장곧장 제가 아무 종목이나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보시면요. 주가 자체가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에 2011년 8월 달에 미국의 신용 강등 소식이 있었습니다. 맞죠? 소식이 있을 때 그 전까지는 누가 가장 많이 샀습니까? 이 부분까지만 딱 보시면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샀죠.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샀고요.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빠졌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외국인이 크게 파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기관이 사지는 않았죠.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으로 67만 2천원, 70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팔았죠. 대신에 기관이 적극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거는. 똑같이 매도와 매수는 똑같습니다. 항상. 매도와 매수는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체결량에 변화가 없으니까요. 체결량은 말 그대로 판 거와 그리고 샀는 물량이 똑같은 게 바로 체결량이거든요. 그 체결량이 나타낼 뿐입니다. 하지만 단가를 살 때 기관은 이때 되면 삼성전자가 70만 원이라는 거는 상당히 저렴하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위호가를 달아서라도 사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기업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기관이 적극적으로 샀습니다. 주가는 많이 올랐고요. 대신에 우리가 여기를 또 보신다면, 자, 이 구간을 보시면 또 상당히 지금 칠판이 좀 더러운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쌍바닥 패턴이 좀 나오죠. 쌍바닥을 만드는 거는 바로 외국인의 큰 매도세죠. 매도세죠. 판 물량만을 보시면 이때는 주가가 더 내려가야 돼요. 맞죠? 더 많이 팔았기 때문에 주가는 더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누가 삽니까? 기관이 사죠. 기관은 꾸준히 샀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서는 안 올랐던 이유는 외국인이 큰 매도세를 보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지금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네? 여기서부터요. 여기 가격대가 얼마죠, 지금?
자, 여기가. 지금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사이거든요.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사이예요, 지금.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사이에 네? 이 구간부터 샀는 부분을 봅시다는 거죠. 누가 사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죠. 매수. 언제까지요? 110만 원, 100만 원 사이에 적극적으로 샀죠. 그리고 기관은 적극적으로 샀습니까? 안 샀죠. 지금 주가를 올릴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외국인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 외국인이 엄청 많이 샀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크게 안 올랐어요. 무슨 말입니까? 위에 거를 계속적으로 체결을 시켰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 놓았다는 거죠. 밑에 매도 호가에 가격적인 부분을 딱 생각을 해서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사이만 적극적으로 사야지. 그리고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사야지. 아, 지금은 조금 아리송한 기업 실적이다 라고 판단했겠죠. 적극적으로 사는 구간은 바로 이 구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기서 이렇게 큰 매도세를 보이더라도 주가 자체가 빠지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 손해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최근까지도 왔는데 한번 최근에 한번 봅시다. 이때 외국인 물량이 상당히 많았고요. 하지만 외국인이 또다시 주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외국인이 살 때마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기간에 주포적인 역할을 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 9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까지는 하단 7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까지는 기관이 적극적으로 사는 구간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기관이 그 다음부터 샀던 구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샀는 부분은 아니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사는 외국인의 성격은 상당히 주포적인 역할을 했고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이 많았다는 거죠. 네? 왜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일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지수와 관련되거든요. 현물로 해서 삼성전자를 팔아서 얼마가 남겠습니까? 100억, 200억 남겠죠. 하지만 선물로 얼마를 벌겠습니까? 1조, 2조 벌겠죠. 그러면 해지로 가능하다는 거죠. 자, 다만 우리가 지금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기관이 아무리 많이 사도 주가는 안 오릅니다. 맞죠? 무슨 말입니까? 기관도 안다는 거죠. 자, 자세히 보세요. 지금 상황에 자, 주가 자체가 이렇게 박스권 상단이죠. 지금 기관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유 주식 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주가가 올랐습니까? 안 올랐죠. 안 올랐죠. 외국인이 파니까 주가는 도리어 떨어졌죠. 지금 삼성전자를 사는 기관은 가격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는 거죠. 가격적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재가를 한번 보시면요. 위에 거를 체결을 잘 못 시킵니다. 아, 오늘 이 종목, 오늘 거래원 입체 분석 보니까 오늘 기관이 엄청 사는데, 기관이 엄청 사는데, 아, 주가 이거 오르겠지. 천만의 말씀. 아니죠. 지금 성격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격을. 자,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그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의 성격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저 다르고, 그리고 시청자분 당연히 스타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겠죠. 모든 사람들의 성격이 다르죠. 자, 주식은 고수톱이 아닙니다. 개인, 기관, 외국인 3명이 치는 고수톱이 아니라요. 만인이 하면서 어떤 사람은 광도 팔고, 어떤 사람은 망도 보고, 그렇다는 거죠. 망 보는 게 뭐예요? 관망이죠. 그런 식으로 여러 명이 하는 거다 보니까, 아, 이 주식에는 이런 부분 자체가, 아, 이 사람들은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이는구나. 아니면, 아, 소극적인 매수세를 보이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 여기 삼성전자의 주가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아,
무조건 외국인이 좀 더 크게 사줘야지 크게 움직일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종목 계속 한번 볼게요. 한번. 자, 응용을 해드린 응용을. 자,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졌죠. 빠지는 와중에, 천연고무가 대부분 다, 천연고무는, 도쿄의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하죠. 도쿄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데, 지금, 천연고무의 가격 자체가 예전에 뭐 $300, 뭐 이렇게 하던 부분 자체 지금 $240까지 내려왔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고무를 생산하는 기업, 고무를 가공을 해서 공산품으로 만든 기업들한테 좀 더 마진 차익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구조겠죠. 하지만 한국타이어가 바로 그런 기업이고, 거기에 대해서 타이어 업종이 바로 그런,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한국타이어의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자, 색깔을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보유 수량이 나타나고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이 사지만 주가는 안 올랐습니다. 외국인이 사지만 처음에 외국인이 사지만 주가는 안 올랐고요. 어디부터 지금 외국인이 사면 주가가 오르냐면 자, 요 구간이 되겠네요. 요 구간이. 자, 여기 2013년 2월 달을 분기점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기관가의 어느 정도 타이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맥상통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외국인이 크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진 않았죠. 적극적으로 사진 않았고 대신 하단에서 상당히 많이 사는 모습 그리고 기관은 하단에서 많이 팔았던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팔았던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관이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안 떨어졌다는 것은 얘네들이 파는데 급급하지 않았구나. 외국인이 살 때마다 조금씩 내줬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최근에는 외국인의 패턴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기관이. 맞죠?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주가는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시면요. 최근 들어서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유출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기관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올랐습니다. 기관이 적극적으로 사는 건 아니구나. 외국인은 이 윗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계속적인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대신 기관은 꾸준히 몸통까지 다 사는 게 아니라 밑에 가격 하단에서만 어느 정도만 매수세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기관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으로는 주가 자체를 움직이게 리드미컬하게 자기들 마음대로는 못 움직인다는 거죠. 왜냐?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는 외국인이 주포지 기관은 조연입니다. 기관은 조연입니다. 여기까지 그전에는 기관이 주인공이었겠지만 지금은 기관이 조연이고요. 외국인이 바로 주인공이죠. 외국인 아니면 역전이 돼서 다시 한 번 더 기관의 물량이 많아지던가 지금은 외국인은 적극적으로 팔고 있다. 대신 기관은 소극적으로 사고 있는 게 바로 한국타이어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개만 더 볼게요.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요 종목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루멘스라는 종목인데요. LED죠. 자, 지금 주가 자체가 한번 보시면요.
외국인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내려갔습니다. 힌트 맞죠? 그러면 이 부분 자체는 외국인보다는 기관에 의해서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가 되는구나. 네? 기관의 움직임과 비슷하게 주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런 종목군을 대처를 할 때 우리가 외국인이 샀으니까 오르겠지 하고 이때 사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빠지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럼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곧 오르겠지. 아니라는 거죠. 이 종목은 기관이 주인공입니다. 기관이 사야 오르는 거고요. 그럼 오늘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기관이 팔겠죠. 그런 부분을 꼭 이해를 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외국인이 입맛에 맞고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세를 보이기 위해서 그런 종목군이 따로 있고 기관이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이는 종목군 또 따로 있다는 거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외국인과 기관으로 놔두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절대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장이 좋아지면 수익은 당연히 나겠죠. 하지만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는 손실을 최소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주식을 정말로 재테크를 생각을 하시려면 이런 부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자 지금 내가 사고 있는 종목군이 외국인의 입맛에 맞는 종목인가 아니면 기관의 입맛에 맞는 종목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한 겁니다. 호가 체결창을 보고요. 외국인 또는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건데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고 있다면 앞으로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겠구나. 혹은 기관은 계속해서 사는데 주가는 빠진다.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매수를 해주지 않는 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적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정적인 강의를 도와주신 분은요. 샘플러스의 이상로 전문위원 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샘플러스 전문가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0시 주식 승천 보시고요. 11시 반부터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데요. 잠들기 전 1시간 잘 활용해 보시는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11시 반에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주식 강의가 이뤄진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